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켈트족을 읽어보면 켈트족의 기원과 관련하여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의 다수설은 오스트리아 산악지대에 위치한 할슈타트 문화에서 발생하여 수백 년 동안 동서남북으로 퍼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에 영향을 받아서 할슈타트 이론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켈트족은 단일 문화나 단일 집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켈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설명이죠.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기존의 다수설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켈트족은 갈리아를 뜻하는 라틴어 켈타이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할슈타트를 비롯한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북부 산악지역으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진 인도 유럽계 민족입니다. 이곳에서 켈트족은 기원전 800년에서 500년경까지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문화 시대를 열었는데 이를 할슈타트 문화라고 합니다. 할슈타트는 소금이 많은 땅이라는 뜻으로 당시는 그 어떤 자원보다 소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험준한 산악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켈트족은 기원전 500년경 자신들의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소규모 집단별로 대대적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켈트족이 이주했던 이유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나섰거나 북방민족이 남하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주민 중 일부는 갈리아로 이동하여 이곳을 점령했으며 그중 일부는 그 너머에 있는 브리튼 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롱강을 기준으로 동쪽 앙트레몽으로 이주하여 현재의 리구리아인과 섞이면서 켈트 리구리아족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롱강 서쪽 앙쉐린과 이베리아 반도로 이주하여 현지의 이베리아인과 섞이면서 켈트 이베리아족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모험심이 강했던 켈트 부족은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동해서 갈라티아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갈리아 지방으로 이주한 켈트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트족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역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대부분의 북방 유목민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 중국 사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와 비슷한데요. 갈리아 전기에 따르면 갈리아 지방은 자연지형을 경계로 성읍국가를 이루었는데 이 성읍국가가 다시 여러 개의 파구스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파구스, 즉 도시의 이름은 거의 부족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당시에 파리시 부족이 살던 파구스였습니다. 켈트족 사회는 왕을 중심으로 귀족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었는데 처음에는 왕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족의 힘이 세지며 귀족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켈트족은 농사와 수렵, 목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철기 문화를 주도한 민족답게 우수한 연장과 우수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밀과 보리를 경작해서 맥주를 만들어 마셨으며 소와 말도 사육하고 양을 사육해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망토를 입었습니다. 철을 생산하고 광활한 숲을 개간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다방면의 능력과 풍요로움이 오히려 로마인과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켈트족의 종교는 드루이드교입니다. 드루이드교는 전해지는 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드루이드교에 입문한 사람이 일정한 수련을 거치면 주문과 예언, 주술 등을 할 수 있는 드루이드가 되었습니다. 아더왕 이야기에 마법사 멀린이 등장하고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것도 드루이드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켈트족 제사의식에서는 인간의 머리나 산 사람의 피가 사용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칼로 찔러 그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로 미래를 점쳤다고 하는데요. 로마는 드루이드교의 이런 행위를 야만적이라며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루이드는 나중에 로마가 갈리아를 정복했을 때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 중 하나가 됩니다. 사람을 곡물로 바쳤다는 점에서 드루이드는 켈트족을 지배하는 특권층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서북쪽 알프스 너머 지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2세기에 정복된 동남부 속주 마살리아와 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해안지방과 그 인근으로 일명 프로방스라고 불립니다. 특히 마살리아는 기원전 600년경에 이미 그리스 식민지로 건설돼서 지중해성 작물인 올리브와 포도가 유입되며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비롯하여 포도주를 담기 위한 도자기도 수출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로부터 페르시안 장미와 유럽 내륙의 주석을 수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살리아는 이미 무역이 상당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갈리아 지방인데요. 갈리아는 로마가 현재의 프랑스와 벨기에 일대를 지칭한 용어로 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리아는 다시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켈트족의 중심으로 센강과 가론강 사이를 말하며 다른 두 곳은 가론강 이남의 아키텐과 센강 이북의 벨기에입니다. 이 두 지역은 켈트족도 있지만 아키텐인과 벨기에인의 토착 색채가 보다 강한 지역입니다. 이 갈리아 지방을 로마의 카이사르가 정복하러 쳐들어가는 것이죠. 초기 켈트족이 갈리아로 이주해서 정착하던 사이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은 서로 경제적 교류를 하며 지냈는데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가 스페인의 속주를 건설하자 이때부터 롱강 서부 지역, 즉 켈트 이베리아족이 살고 있던 지역이 스페인 속주와 로마를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로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로마인들이 롱강 유역으로 많이 진출하였는데 켈트족이 로마 상인들을 약탈하자 상인들이 로마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로마가 자국의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점 식민지 나르본을 건설하여 이탈리아와 이베리아를 연결하고 나르본을 중심으로 현재의 프로방스 지방을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프로방스라는 지명은 로마가 알프스 너머에 있는 이곳을 속주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이제 로마는 프로방스의 켈트족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리아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북쪽 갈리아 지방에서 게르만 민족들과 켈트족이 다툼을 이어가자 그 틈을 타서 갈리아 총독 카이사르가 현 벨기에와 아키텐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2년에 로마에 대한 켈트족의 마지막 저항이 있었는데요. 선봉장은 아르베른족 베르킨게토릭스였고 그는 드루이드교인과 켈트족의 지원으로 로마를 총공격하였습니다. 켈트족의 공세에 카이사르는 한때 프로방스 지역까지 후퇴하였지만 결국 알레시아 전투에서 베르킨게토릭스를 물리치고 갈리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갈리아의 막대한 재물이 카이사르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의 독재자가 되는 것이지요. 베르킨게토릭스는 패배했지만 켈트족의 땅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간헐적인 저항이 이어졌는데 이를 완벽히 진압한 것은 카이사르의 양자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라인강을 두고 게르만족과 서로 대치하게 되고 켈트족은 로마에 동화되어 팍스 로마나의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 갈리아 지방에 형성된 문화를 갈로 로마 문명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갈리아를 정복한 후 국경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실제로는 국경을 넘나들며 로마 갈로인과 활발히 교역하였습니다. 국경선 근처의 게르만족은 당연히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로마를 동경하며 로마로 이주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주로 국경을 지키는 군인, 즉 게르만 용병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이의제이인 셈이죠. 그런데 3세기부터는 게르만족 이동의 성격이 침략적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크족이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를 본격적으로 침략했고 많은 도시와 농촌이 파괴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 이미 제국은 와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프랑크족의 침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러자 결국 갈리아 장군 포스템이 260년 갈리아 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로마로서는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다행히 게르만족이 포스템을 협공함에 따라 갈리아 제국의 반란은 274년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고대 갈리아로 이주하여 이곳을 차지한 사람들은 켈트족입니다.
하지만 알프스에는 이미 리구리아족이 살고 있었고 피레네 산맥에는 이베리아족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켈트족과 섞이며 갈리아인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로마에 통일되고 그 세력이 밀려들어와 갈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자 갈리아인은 이번에는 로마인과 섞이며 로마 갈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갈리아는 또다시 프랑크족 등 북쪽 게르만의 침략을 받으며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섞이게 되지요. 즉 현재의 프랑스는 원래부터 토착 리구리아족과 이베리아족의 켈트족, 로마인, 프랑크족을 비롯한 게르만 민족까지 혼합된 바탕을 가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 특히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비해 일찍부터 흑인의 비중을 극적으로 늘리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